어렸을 때 세발자전거 타보셨나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죠? 기억이라기보단 사진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아, 내가 탔었구나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두발자전거를 처음 타게 된 날은 비교적 기억이 잘 나는 편인데요. 왜 부모님은 우리가 무서워할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우리를 두발자전거에 태우셨을까요? 더 안전한 세발자전거, 네발자전거가 있는데도 말이죠. 세발이나 네발자전거는 어린이들이나 타는 거니까 사실 어른용으로 나온 세발, 네발자전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는 해요.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사실 세발 자전거보다 두발 자전거가 훨씬 안정성 있는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눈으로만 딱 봐도 세발 자전거가 두발 자전거보다 훨씬 안정성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두 물체를 세워두었을 때는 그렇죠. 딱 세워두었을 때만요.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세발 자전거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해 보이는데 왜 어른들은 세발 자전거를 타지 않을까 하고요. 단지 부끄러워서? 아니요, 효율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세발 자전거가 두발 자전거에 비해 안정적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심조차 못 잡는 라이더가 핸들을 잡았을 때와 자전거가 그냥 서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죠. 서 있을 때 세발 자전거가 더 안정적이라는 말에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왜?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은 못해도 우리 모두 아래쪽에 지지점이 많을수록 물체가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혼자서 균형을 잡을 땐 세발 자전거가 훨씬 유리하지만 반대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을 땐 두발 자전거가 훨씬 안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커브 주행에서의 안정성입니다. 사이클 경기를 보면 라이더가 코너링을 할 때 지면에 무릎이 스칠 듯이 아주 낮게 안쪽으로 기울여서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멋있다 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신기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저렇게 지면에 닿을 정도로 기울어 있는데 넘어지지 않을까라고. 그 비결은 바로 관성과 구심력에 있습니다. 자전거가 코너를 돌 때는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구심력은 원안으로 향하는 힘으로 타이어와 땅 사이의 마찰력 때문에 생깁니다. 원심력은 원 밖으로 향하는 힘으로 앞으로 가던 관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직선 운동을 하려 하기 때문에 생기죠. 이 두 힘을 조화시켜 중심을 잘 잡은 상태로 회전하려면 일직선으로 달리던 자전거를 적당히 안쪽으로 기울여야 넘어지지 않고 코너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발 자전거의 경우 정지 상태에서 중심을 잘 잡게 해주는 뒷바퀴 두 개가 코너에서는 몸을 기울일 수 없도록 만들어 훨씬 불안정하게 됩니다.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넘어질 확률이 크거든요. 저렇게 기울이는데 왜 넘어지지 않지?가 아니라 저렇게 기울이니까 넘어지지 않는구나가 맞는 표현인 거죠. 자전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만 보더라도 자동차는 차체를 기울일 수 없어 코너링 시에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반면에 오토바이는 두발 자전거처럼 몸을 기울일 수 있어서 큰 감속 없이 매끄럽게 코너링을 할 수 있죠. 그럼 빨리 달리지 않으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이동수단입니다.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체죠. 그러니까 중심만 잡을 줄 안다면 세발 자전거는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훌륭한 탈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유도 모른 채 세발 자전거와 강제 결별해야 했던 거고요. 그럼 두발 자전거는 한없이 안전할까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아주 간단합니다. 코너에서는 적절히 몸을 기울여주고 직선 주행할 때는 중심을 잡아라. 여러분이 지금 그림처럼 도화지 위에서만 자전거를 타면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론을 뛰어넘죠. 이제 실제로 자전거를 타면서 일어나는 낙차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차 사고를 슬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노면이 미끄러워 생길 수도 있고 타이어의 성능과 공기압에 관련된 부분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모래바닥에서 마찰력을 충분히 얻지 못해 낙차로 이어지기도 하고 타이어가 너무 빵빵해서 낙차 사고가 나기도 하죠. 페달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페달에서 발이 미끄러져 낙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또 단차 때문에 일어나는 낙차 사고도 빈번하죠. 아주 얕은 턱이라도 타이어의 옆면에 부딪혔을 때 핸들을 틀게 되면 낙차 사고로 이어집니다. 방금까지 말했던 모든 내용은 지구상에 나만 존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일 뿐입니다. 자동차와 보행자, 다른 자전거가 있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현실 상황에서는 훨씬 더 위험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겠죠. 생각해보니 타는 것 자체가 무시무시한 이 자전거를 왜 좋은 운동이라고 포장하며 나라에서도 타라고 권장하는 걸까요? 이런 안전상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주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며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죠. 짧은 거리인 경우 자동차보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위험과 이점이 동시에 존재할 때 사람들은 늘 혼란스러워하기 마련입니다.
좋아 보여서 하고 싶은데 무서운 거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하버드 교수 출신인 조던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은 숙련도이다. 위험이 존재한다고 해서 뭐든지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위험을 눈으로 파악하고 몸으로 겪어보며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그제야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상 지시각 교양 챙겨 였습니다.